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공인회계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창규 강사입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들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A부터 Z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소개입니다. 공인회계사는 일단은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회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 기술 및 적합한 그러한 성격들이 있는지, 또한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공통응시 자격, 1차 시험, 2차 시험, 그리고 근무 환경 및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입니다. 회계는 그냥 계산한다, 계산한 것을 모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기업에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종업원도 회사의 이해관계자고, 경영자도 회사의 이해관계자고, 또한 투자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 그리고 거래처,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정부가 다 이해관계자인데, 이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회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주주들은 이해관계자인데 그 회계에 어떤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주가의 성장성을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고요. 은행은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자는 제때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물건을 납품한 사람들은 내가 대금을, 물건을 팔았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사하고 계약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임직원들은 당연히 내가 다니고 있는 그러한 회사니까 안정적인 그런 고용 여부에 굉장한 관심이 있겠죠. 그러한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제대로 세금을 잘 내는지, 그러한 원활한 조세 징수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그 경영의 의사결정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저 3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삼정이 있고, 안진이 있고, 한영이 있는데, 이 회계법인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4대 회계법인입니다. 이런 회계법인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그 회계법인에 취업을 해서 직장인처럼 그렇게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기업, 그 다음에 정부, 또 공공기업, 그리고 금융회사 등 다양하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회계사들이 한 65%인데, 그 회계사들이 이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되어서 감사 업무, 그 다음에 또 세무 담당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5%는 정부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 금융기관 등에 진출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인 사무실을 열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공인회계사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회계사 중에 개인 사무실을 연 사람은 한 6% 정도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하는 일 중에 이제 컨설팅 업무가 있는데요. 컨설팅은 이제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회계하고 세무에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관련된 일을 상담해주고 자문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기업 회계의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기업 회계는 이게 건전하게 경영이 되고 운영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 정책이 있죠. 세금 정책이 있는데 정책에 협력을 하고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이렇게 신장시키는 그러한 일을 세무대리인으로서 하게 되고요. 경영자문가로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외관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의 가치라든지 또한 복잡한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회계 자문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이나 뭐 이런 데에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죠.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증권 신고서라든지 각종 서류에 대한 그러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그 회사 내부에 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통제 제도를 이제 우리는 내부 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서비스, 그러한 어떤 내부 통제의 설계, 구축 및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장 많이 하는 회계 감사는 회사와 감사인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공시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기술 및 적합한 성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우선은 정확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와 세무 계산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숫자를 많이 다루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수학을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을성 있는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관련 학과는 경영이나 경제, 회계, 세무학과를 졸업한 그런 학생들은 공인회계사가 되는데 유리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국적이나 학력, 연령,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을 12학점을 전공을 해야 되고요. 경영학 과목을 9학점, 경제학 과목을 3학점 이상, 그래서 최소 24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영어 시험도 있습니다. 영어 시험은 이렇게 합격 점수 이상을 득점을 하면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1차 시험 과목을 보면 경영학이 있고요. 경제 원론이 있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이 있는데 회계학이 배점이 150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배점이 100점입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틀 동안 보게 되는데 1일차에는 세법, 그 다음에 재무관리, 회계감사를, 그리고 2일차에는 원가회계, 재무회계 시험을 주관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근무 환경 및 전망입니다. 기술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이 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회계사의 직업 전망을 보면 증가 요인이 있고 감소 요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은 전산 감사라든지 컴퓨터를 활용한 감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로 인해서 감사 의뢰가 또 증가를 하게 되고요. 투명한 그런 회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산업의 특성 및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대규모 회계법인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법 제도 및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외부 감사법 개정 등으로 회계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회계사의 근무 환경인데요.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72.2%, 여성은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데요. 30대가 36.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임금은 하위 25%, 중위 50%, 상위 20% 이렇게 볼 때 중위 50%는 연봉 한 7,200만 원, 그리고 월 급여는 한 600만 원 이상, 그리고 뭐 상위 25%인 경우에는 거의 연봉이 1억에 가까운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계사 이창규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이제 회계사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부터는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편하고 재밌게 대답을 네,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회계사라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회사들이 이제 격리라고 하는, 뭐 또한 부기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도 무슨 뭐 공청회비를 낸다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기업은 좀 복잡하게 이제 그 복식부기 제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을 누군가는 잘 했는지 또한 잘 못된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계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러한 계산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업무가 제일 큰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이제 정확하게도 내야 되잖아요. 그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고 또한 그걸 신고 납부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그러한 경영자라든지 분들한테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자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 돈을 가지고 계산을 잘했는지 그렇죠. 감사를 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와주시는 것.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이런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자문을 그렇죠. 구하면 이제 도움을 드리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계산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 능력은 요새는 뭐 컴퓨터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자계산기도 있어가지고 뭐 손으로 옛날처럼 주사로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없는데요. 그래도 그 수학을 바탕으로 한 수리 능력,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회계사 일을 하시면서 혹시 힘들었던 일이 있으실까요? 회계는 어쨌든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은 많고 또 시간은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시간에 쫓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때는 이제 뭐 야근도 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아무래도 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죠.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 일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일을 하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양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밤새서 하시는 일도 많으실 거고 그런 일이 가장 힘드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이 일을 하시면서 좀 보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기뻤다거나 즐거웠던 일이 있으실까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할 때가 가장 보람이 있죠. 그렇군요. 네. 결국 지금 일 자체에서 일로서 보람을 느끼시는 게 되게 많으신 거군요. 네네. 혹시 뭐 특별한 경험은 또 있으셨을까요? 특별한 경험은 아무래도 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큰 기업이 아니고 소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데 그분들한테 이제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 자문을 해줬을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이제 보람을 느끼게
경우죠. 아, 그렇겠네요. 만약에 제가 진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회계사분들이 계시니까 자문을 딱 얻어서 그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은 저도 정말 감사하게 느끼는데 그럴 때 가장 또 보람이 느껴지신다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은 무슨 뭐 어떤 대기업이다 이런 게 취업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로서 평생 직업을 삼아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회계사라는 거에 흥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경제 관련 신문을 본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회계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분들이 성향이 잘 맞으실까요? 아무래도 좀 꼼꼼하고 치밀한 그러한 성격,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요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PPT 내용에서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수학과 머리와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그 계산 능력할 수 있는 그 머리와 그것을 끝낼 때까지의 인내력.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회계사를 아까는 어떤 시험을 통과한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도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면허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꼭 공인회계사의 자격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전산회계도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도 있고 전산회계 2급도 있고 또 전산세무 1급도 있고 전산세무 2급도 있고 또 재정관리사라는 그러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그런 다양한 자격증들을 또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공인회계사를 자격을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자격증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 일반 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죠.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산회계 1급, 2급, 그 다음에 전산세무 1급, 2급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자격증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은 그쪽으로 먼저 관련 공부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면은 앞으로 회계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계사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대표님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이제 많은 영감을 얻었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공인회계사 시험은 쉬운 시험이 아니고 어려운 시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격을 못할 정도의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언젠가는 그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아마 많은 친구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대표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뭐 약간 뭐 떨리는 것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만족한 그러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